고등학교 물리학 2 어디 한번 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물리학 1 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자기장 볼 텐데요.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자기력은 자석 주위에 세 붙이나 다른 자석을 가까이 하면 서로 당겨나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자석이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힘, 우리가 이걸 자기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기력은 자기력 선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막대 자석 주위에 철가를 풀었을 때 자석 주위에 배열된 모양으로서 우리가 자기력선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방향은 나침반의 자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선들, 우리가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얘기한다.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기장 세기가 커지고요. 도중에 갈라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폐곡선입니다. 자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물원에서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전류의 자기작용,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이런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이 그려져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한다면 남는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 되겠고요.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한다면 회전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얘기했고 물원에서도 얘기했었죠. 하지만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자,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우리가 물원에서는 간단하게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한다면 자기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상수 곱하기 거리분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크고요. 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장이 작아집니다. 단위는 테슬라 혹은 뉴턴 곱하기 암페어 퍼 미터가 되겠네요. 네. 전류가 흐르는 두 직선 도선이 같은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면, 그러니까 전류가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두 직선 도선이 같은 방향이죠. 만드는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라면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중첩이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물 완성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이러한 중첩으로 인해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작은 직선 도선들이 만드는 자기장의 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도선 근처에선 원으로서, 멀어지면 타원으로서, 중심에는 직선 모양으로서 각각 중첩돼서 이렇게 형상이 되는데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했을 때 남은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고요. 역시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나머지들은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워요. 네,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중심에는 이 직선 모양으로 이게 중첩돼서 직선 모양 가기 때문에 이 계산 값 상수 곱하기 거리분의 혹은 원형 도선의 반지름분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하죠.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는 뜨이는 긴 원통의 도선을 촘촘하게 감은 것으로서 내부에는 중심축이 나란하고 균일한 자기장이 생겨요. 오른손의 남은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고요. 달리 말하면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나머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걸 왜 얘기할까요? 네, 곧 있으면 전자기 유도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내부의 자기장은 서로 다 중첩되어 가지고 그 안에선 다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값은 전류 곱하기 물론 상수 곱해지고요. 상수 곱하기 전류 곱하기 그리고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감은수. 얘가 촘촘하게 감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가 되게 충분히 길고 촘촘하게 감은 경우에는 이 도선의 감은수에 그리고 특히나 촘촘하게 되면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감은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반대로 외부 같은 경우에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모양이 비슷해요. 즉 솔레노이드가 하나의 자석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석입니다. 솔레노이드 속에 강자성체를 만들어진 심을 넣으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이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성을 띠기 때문에 심을 넣기 전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보다 훨씬 강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즉, 이 솔레노이드를 가지고 자석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 봤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과 관련돼서 만들어지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다면 반대로 자기장이 만드는 전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요. 또한 솔레노이드 특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이 자기장 바깥의 자기장이 바뀌면 또 전류가 바뀐다. 전자기도에서 물리1에서 얘기했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얘가 또 저항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다시 한번 보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방심하진 마시고요.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 특히나 계산값들이 좀 나와요. 예, 계산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떤 게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